모든 멸종의 어머니, 전지구 생명체의 무려 96%나 몰살된 지구 최악의 대멸종 사태, 페름기 대멸종. 아니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구는 완전히 포맷됐던 걸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약 3억 년 전 고생대 말 페름기 때 지구 생명체들은 두 번의 멸종을 거쳐서 또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바다에서는 낮은 해수면을 중심으로 해양 생물들이 번식했죠. 그리고 그 당시 땅은 판게아라고 하는 단일 대륙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 판게아 대륙에는 수많은 곤충들이나 단국류 같은 동물들이 떼거지로 번식했습니다. 이 페름기 때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생겨났고 수없이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갑자기 수중 생물들의 97%, 육상 척추 동물의 70%,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 96%나 몰살당하는 대멸종이 발생합니다. 자, 이게 바로 지구 역사상 최악의 멸종 사태, 페름기 대재앙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자, 그 당시 지구의 땅은 모든 육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판게아라는 초대륙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판게아라는 초대륙 형태가 되면 문제가 뭐냐? 지구 안에 맨틀이 있는데 이 맨틀의 열들이 초대륙으로 다 감싸져 있어가지고 열을 분출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쿨링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100도가 넘는 사우나에 겨울옷 입고 들어가 있는 꼴인 거예요. 아니 그래픽카드나 CPU도 그리고 자동차 엔진도 쿨링 조금만 안 되면 바로 터져버리는데 4000도가 넘는 맨틀이 쿨링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뷰형이 머리 터지듯 터져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구 내부의 맨틀이 부글부글 하고 끓다가 한 방에 빵 하고 터져버린 게 바로 아미산 트랩, 그리고 시베리아 트랩입니다. 2억 6천만 년 전 현재 중국 쓰촨성에 위치한 아미산이 먼저 폭발합니다. 대멸종의 서곡이죠. 그리고 800만 년 후에는 시베리아 지역의 수많은 화산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지구 역사 최악의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베리아에서 화산이 터져나간 이후에는 수천 년 동안 용암이 분출됐는데,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의 미대륙 전역을 600m 두께로 뒤덮고도 남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화산의 분화는 100만 년, 200만 년 계속됐죠. 와, 무슨 용암 분출이 그리고 화산 폭발이 200만 년을 지속돼. 상상도 안 되죠? 그 당시 존재하던 숲은 전부 다 불타버렸고 당연히 땅에 사는 생명체들은 남아나질 못했겠죠. 이 엄청난 양의 화산 폭발은 또 수억 년에 걸쳐서 형성됐던 석탄, 석유, 가스까지 뚫고 나오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탄소를 공기 중으로 내뿜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용암이랑 같이 유독가스도 계속 뿜뿜하니까 온갖 연기들이 지구 대기를 가득 채웠겠죠. 그리고 용암이 분출되면서 같이 쏟아져 나왔던 염화수소는 오존층의 85%가량을 파괴하게 됩니다. 자, 오존층 파괴, 그리고 완전히 연기로 뒤덮인 하늘. 결과는 바로 극심한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 표면 온도는 평균 6도가량 오르게 되죠. 바닷물의 온도도 바뀝니다. 페름기 대멸종 직전의 해수 표면 온도는 30도 안팎이었는데 화산 폭발의 영향으로 해수 표면의 온도는 40도까지 오르게 됐고, 열대 지역 지상의 온도는 평균 60도 가량까지 올라갑니다. 아, 이건 뭐 거의 게르마늄 사우나 수준이죠. 이런 지구 사우나는 1000만 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식물들도 죽어갑니다. 식물의 광합성은 35도가 넘어가면서부터 멈추기 시작하고 40도부터는 아예 광합성이 불가능합니다. 이 대멸종 때 식물들은 거의 다 죽게 되면서 모든 들과 숲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쇄적으로 그 식물들을 먹이로 삼았던 동물, 곤충들도 죽고 그것들을 잡아먹는 최상위 포식자도 죽어버렸겠죠. 바다에서도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수온이 올라가서 해양 생명체들의 물질 대사가 빨라졌는데, 수온이 올라가면 산소가 물에 잘 녹지를 못합니다. 결국 바다는 이들에게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서 해양 생물들은 하나둘 질식사하기 시작합니다. 바다의 산소 농도는 끝내 80%나 줄게 됐고, 최종적으로 해양 생물종의 96%나 멸종하게 됩니다.
화산가스는 이산화황을 내뿜었는데요. 이게 대기에 섞여가지고 산성비가 내립니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서 그 수치를 추측한 결과 희석하지 않은 레몬즙 정도의 비가 전 지구에 내렸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토양이나 해양은 산성화돼서 생명체는 더욱더 살기 힘들겠죠. 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짧게 요약해보자면 당시 지구의 대륙은 하나였는데 화산이 몇백만 년 동안 터지고 있고 대기든 토양이든 해양이든 유독물질 투성에 산소도 물도 부족하고 오존층은 없어서 자외선은 미치게 쏟아지고 기온은 정말 높은, 이거는 진짜로 생명체가 살기 힘든 완전히 지옥 같은 개쓰레기 행성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미지가 현재의 금성하고 약간 비슷할 수도 있겠죠. 페름기 대멸종을 연구한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대멸종 때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엄청 변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메탄가스의 영향도 컸을 거라고 합니다. 메탄가스가 대규모 분출했다고 하면 탄소 동위원소 비율의 변화도 설명 가능합니다. 페름기 대멸종 때 있었던 이 화산 폭발은 판게아 대륙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났을 텐데, 이때 바닷속에 고체 상태로 존재하던 이 메탄가스가 화산 폭발에 휩싸이게 되면 이 메탄가스가 대규모로 뿜어져 나오면서 기화됐을 겁니다. 이 메탄가스의 온실 효과는 이산화탄소보다 21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구온난화는 훨씬 더 심각해졌겠죠. 연구에 따르면 메탄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때문에 강이나 호수쯤은 몽땅 증발됐을 거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메탄가스의 지구온난화 효과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지구 전체가 더워지다가 극지방까지 더워지게 되면 이 극지방의 냉동 상태로 저장돼 있던 메탄도 결국에는 분출되고 지구는 더 더워지고 또 다른 데 있는 메탄이 또 분출되고 또 더워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화석 자료가 있는데요. 무릉덩이 근처에 육식동물 그리고 초식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고 이 장면이 그대로 화석화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의 증발 속도가 엄청났다는 거죠. 모든 멸종의 어머니, 지구판 포맷이라고 불리는 페름기 대멸종. 이 대멸종 때 앞서서 일어났던 두 번의 대멸종을 버텨낸 삼엽충이 멸종했고 바다전갈을 비롯한 대부분의 해양 생물이 멸종, 곤충까지 대부분 멸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명력이 질긴 곤충류가 대량 멸종한 거는 페름기 대멸종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모기랑 바퀴벌레는 안 죽었다고? 예, 그러네요. 하여튼 징글징글한 놈들이고. 아유. 이 페름기 때 거의 95%에 가까운 생명들이 멸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대륙이 판게아라는 하나의 대륙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육지 생물들은 피할 곳이 전혀 없었고 또 해양 생물들의 대부분은 육지 근처의 얕은 대륙붕에 살아가지고 마찬가지로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 거죠. 자, 이렇게 피할 곳 없이 한꺼번에 다 죽어나가니까 생명의 다양성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1000만 년 정도가 걸렸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중생대 중기까지 대략 1억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야, 정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억겁의 시간이죠. 자, 그래도 이런 대멸종 덕분에 본의 아니게 완전 개이득을 본 생명체들이 있었으니 이들은 바로 파충류입니다. 이때 파충류들이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생명체 중에 갑오브갑 파충류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바다는 한번 완전히 포맷됐다가 어룡을 필두로 역시 해양 파충류들이 차지하죠. 자, 이때 육상 생물의 95% 정도가 리스트로사우루스라는 단일종이 지배했는데 사실상 인류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단일종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엄청난 생물체입니다. 혹시 모르죠? 얘네들도 인간만큼 똑똑해가지고 사회도 이루고 넷플릭스도 보고 그랬을지. 자,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얘네들은 페름기 대멸종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 얘네 무슨 사이보그인가? 자, 이 리스트로사우루스는 땅에 굴을 파고 살았던 습성 덕분에 환경의 변화가 극심했던 당시에도 상대적으로 적응도 잘했고 덩치에 비해서 폐가 컸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원활했다고 합니다. 페름기 대멸종이 끝나고 난 직후 트라이아스기가 열립니다. 공룡, 악어를 비롯한 파충류가 번성했고
그 수를 늘려가기 시작하면서 지구엔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구는 또다시 이 생존자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대멸종이 찾아왔거든요. 아니 조금 번성하다 싶으면 바로 멸종이야. 이번에도 문제는 화산 폭발입니다. 4차 대멸종은 페름기 말의 3차 대멸종하고 유사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판게아라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은 페름기 이후 점차 느리게 분열됩니다. 자, 이러면서 중앙대서양 마그마 분포 영역이 만들어져서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자, 이 다음은 앞서 말했던 사태들하고 비슷합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급증했고 지구 온난화가 이어졌고 800만 년 동안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지속됐죠. 아니 좀 죽일 거면 한 번에 죽이지. 무슨 800만 년이야. 엄청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난 멸종기죠. 자, 이때 산호, 암모나이트, 코노돈트 등등 이전 멸종의 생존자였던 해양 생명체들이 심각한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행성까지 충돌하면서 공룡이나 악어들을 제외하고 육지에 살았던 파충류를 포함해서 생물의 80%가 멸종했고 해양 생명체들은 20%가량이 멸종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앞선 멸종들보다도 스케일이 확실히 작죠. 자, 이번에도 지구에는 산소 농도가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생물들은 진화를 거듭하는데요. 최초의 포유류는 가슴과 배 사이의 가로막 그리고 그 주변의 근육을 강화해서 가로막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호흡을 더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갈매기살이라고 하는 부위가 바로 이 부위죠. 이 멸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갈매기살을 영영 맛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공룡들도 진화를 거듭합니다. 폐와 이어지는 공기 주머니, 기낭을 만들죠. 자, 이 기낭은 한번 산소를 들이마셨을 때 산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체 에코 모드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이 트라이아스기 대멸종 때는 다른 종류의 파충류들한테는 그야말로 지옥이었겠지만 막 진화를 하면서 번성했던 공룡들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됐습니다. 당시 초기의 공룡들은 비교적 몸집도 작고 몸놀림도 재빨랐기 때문에 재난을 피하기에는 그나마 유리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공룡들은 이런 멸종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결과 경쟁자가 사라진 지구는 공룡이 지구의 주인이 됩니다. 하늘에는 익룡이, 땅에서는 공룡이, 해양은 어룡이 지배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생대 쥐라기, 공룡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공룡들이 지배하던 쥐라기 역시 결국은 대멸종을 맞이합니다. 5번의 대멸종 중에서 대중들에게 가장 유명한 쥐라기 대멸종이죠. 다음 콘텐츠는 쥐라기 대멸종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영이었습니다.